건축물 중에 건축물 관련한 용어들 몇 개 더 보고요. 나머지 자, 건축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을 설치, 사무소, 공연장 관련한 용어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건축 나오지. 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화 시키면 자 의미를 보게 됩니다. 위에서 봤을 때 가장 넓게 펼쳐진 면이라고 부른다. 건축 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요, 건축에 산입하지 아니한 을 하고 있습니다. 못 외우십니다. 그래서 시험이 중요한데 하나 이슈가 될게요. 그래서 점점점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다고 하는 걸 외우셔야 돼. 해서 무슨 얘기냐면 법에서 건축 면적, 하늘 위에서 봤을 때 가장 넓게 펼쳐진 면적을 우리 뭐라 부른다? 건축 면적. 자, 근데 일부 시설은 건물 위에서 봤을 때 옆으로 삐져나와 있어도 건축 면적에 산입이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뭐가 나올지 몰라. 그래서 무조건 다 산입하지 아니. 이렇게 외우셔야 돼. 이게 대박입니다. 자, 요건 아직 안 나왔어. 그렇다 치고, 자, 이제 최근에 나왔던 주제들, 최근보다는 그나마 이 면적 관련 용어의 정의, 바닥 면적.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외우라고 그러면, 점점점은 바닥 면적의 사이 아니를 외우셔야 돼.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거실이라는 용어, 또 방이라는 용어를 사람이 활용하는 건물 내부의 공간, 기본적으로 바닥 면적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주택으로 한번 상정을 하게 되면 안방, 예, 당연히 거실, 화장실에 기본적으로 다 바닥 면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건축법에서는요, 바닥 면적의 13개인가? 이 13개, 14개가 아니라 실제로 곱하기 예를 들어서 굴뚝이라고 하는 것은 더스트 닥트라고 하는 거, 더스트 바닥만들게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이제 자 대원칙이 뭐냐면 우리 건축법에서 무조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겁나게 많이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수험생들 어떻게 한다? 그 겁나게 많은 것을 처음 외우려고 한다. 대가리가 터져버리는. 못 외운다. 노가다판에 살아온 사람도 아닌데 그 많은 더스닥트가 뭔지 모르잖아요. 자,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따지냐고. 그래서 무조건 다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이게 대원칙이 돼야 돼. 이게 대원칙이 돼야 돼. 자, 근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발코니, 베란다라고 하는 게 발코니 하나 이슈가 될 테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지? 자, 지금 다락이라는 것이 문제가 돼. 다락은 최근 시험에서 나오지 않았어. 최근이라는 게 한 10년 사이입니다. 근데 얘는 장난을 칠 수가 있어. 그래서 자 경사진 형태의 지붕의 다락 중 자 층고 1.8m 이하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최상층 있잖아요. 최상층에 그 다락이 복층처럼 되어 있어서 다락 구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게 뭐냐면 아파트 자 이게 보면 약간은 경사도 있어요. 이게 만약 이게 수평이라고 했을 때 약간 경사를 지게 만. 근데 실질적으로는 천장을 쳐버리기 때문에 누구 입장에서 그게 딴 데보다 층고가 좀 낮네라는 생각만 하지 실제로 이제 이게 경사진 형태 지붕의 중 층고가 1.8m 이하 이론상은 1.8m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공간이 바닥 보일러 같은 거 깔아주거나 해야 될 그러면 이제 10cm, 20cm 들어가겠죠. 10cm라고 치고 그럼 이제 1.8에서
1.7m가 남는. 천장 시멘트 바닥에 머리 찌을 수 없잖아요. 10cm 들어가. 그럼 실제 이 활용 공간은 1.6. 그래서 일반 성인, 뭐 여자분들 키 좀 작은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의 상당수는 이게 숙이고 다녀야 돼. 그걸 우리가 다락이라 불러. 그래서 경사진 형태 지붕의 다락 중 1.8m 이하인 것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중에 이 바닥 면적이라는 것에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연면적이 산입되고 우리가 국토교육법 공부했던 용적률 개념과 연결. 그래서 그 탑층 같은 경우는 다 경사진 형태로 짓고 그다음에 이하로 이렇게 설계를. 근데 층고 어떻게 계산한다고 썼죠? 중 뭐가 된다. 층고 이렇게 나중 평균. 그다음에 경사진 형태가 아니면은 1.5m면 진짜 애들 노는 다락이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경사진 형태가 얼마나 이걸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 층 다시 갑시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잘 모르면 무조건 넣는 편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 바로 다락 이름. 또 하나가 발코니 노대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법에서는요 노대라는 용어를 써서 노대 등의 면적은 끝머리 보니까 바닥 면적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이 개념을 설명드릴 텐데 이걸 이렇게 가야 돼. 버스트 닥트, 굴뚝, 노대, 다락 뭐가 나오든 간에 건축법에서는 모두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법에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배워야 돼. 그런데 겁나 길게 돼 있는데 산입한다고 되어 있죠. 이제 노대에 관련한 부분 설명드립니다. 노대, 발코니 같은 말입니다. 노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 뭐가 나오든 간에 무조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노대 중간에 다 빼버리고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하십시다. 어떤 문제가 터지나요? 아파트를 지어 올릴 때 어떤 A라는 건축업자가 노대를 발코니를 1.5m를 뽑았어요. B라는 건축업자는 아파트 분양할 때 노대를 기본적으로 노대 발코니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깔았어요. 그럼 누가 이 아파트를 뭐 A라는 사람이 지은 걸 사겠냐, B라는 사람이 지은 걸 사겠냐고 했을 때 당연히 노대 넓은 곳 사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보너스 공간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C라는 건축업자는 노대를 5m 뽑아버린다 이런 얘기지. 그럼 D라는 이런 식으로 규제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아파트 동과 동 사이가 서로 맞닿아 있어. 음식 나눠 먹고 무대가 겁나 넓어서 거기서 볼링도 치고. 그래서 노대는 발코니는 기본적으로 1.5m까지만 가능. 어떤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노대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이 얼마? 지금 수평을 보는 겁니다. 1.5m까지만 가능해요. 만약에 어떤 건축업자가 2m를 뽑았다 라고 하게 되면 이 50cm 부분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 이걸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노대 등의 바닥은 노대 등의 전체 면적에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것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1.5m 부분, 이 부분까지는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보너스 공간이지만 이걸 뛰어넘는 부분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 얘기는 건축업자들한테 노대 분명히 원칙적으로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데 이들이 1.5m를 초과해서 더 뽑게 되면 그 초과된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한다? 바닥 면적에 산
실제 위원들이 문제 구성할 때요. 이거 문제 딱 내잖아요. 이거 봐봤자 의미도 없어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아까 제가 1.5m를 넘는 부분은 바닥면적 산입한다.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십시다.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다락과 노대라고 나서 약간 변수가 있어요. 다락은 무조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건물 지을 때 이렇게 한다고 3가 받아놓고 누가 봐도 6계층으로 해석을 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1층, 1층 다락, 2층, 2층 다락, 3층, 3층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정사진 형태의 지붕이라고 전제를 하고 1.8m인 다락. 다락이란 건 정사진 형태라고 전제했을 때 얼마? 라는 의미가 됩니다. 노대 1.5m를 넘어선 그 부분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는 얘기는 1.5m 층고 노대라고 하는 게 1.5m 이내일 때면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겁나 모를 얘기가 쫙쫙쭉 나와 있다고 무조건 다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고 그 앞에 노대나 각이란 게 있으면 그것만 읽어보시고 조금 의미를.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 문제에서 한 3번 나왔었죠. 3번 나왔나? 5, 6년 사이에 2번인가 3번 나왔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걸 오늘부터 뒤지게 뒤지는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바닥 면적이 계속 출제가 됐으니까 혹시나 해서 제가 건축 면적을 시험에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건축 면적은 이런 노대 그다음에 다락 이런 케이스가 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바닥 면적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 면적에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연면적. 이게 이제 바닥 면적에 산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의 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면적. 원래 기본적이요. 간단해 보이는데 실수하기 좋아. 연 각층 바닥 면적에. 그래서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아까 우리가 뭐 노대 이런 것들을 1.5m 이내라고 하고 다락 1.8m 이하라고 이런 전제가 쌓이게 되면 이런 부분은 연면적에 산입. 네,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들은 당연히 포로스 공간이 됩니다. 즉 연면적은 용적률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는데 용적률이 국토개혁할 때 공부하고 그때는 숫자를 위주로 공부했었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 면적의 비율을 가리켜서 용적률. 요 뒤에서 이제 건축물 관련 규제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이슈가 되는 용적률 산정과 관련한 연면적. 용적률의 개념 자체가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을 규제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여기에는 지하층 면적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층에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 제외합니다.避難 안전구역 제외합니다.避難 안전구역은 여기까지가 시험에 하나 더 있어요. 길어서 안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안 나오는데 한때 되게 유행했다.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거 3가지.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구역,避難 안전.避難 안전구역은 뭐냐면은 우리 초고층 건축물 이런 것들 또 고층, 준초고층 건축물 아까 우리 고층 건축물이 적어 있었잖아요. 30층 이상의 그런 높이가 그다음에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의 그런 높이요. 그래서 이제 30층마다 30개 층마다 재 등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 이걸 우리가 피난 안전구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서비스 공간이라는 얘기야. 용적률의 개념이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그래서 지하층 면적 당연히 어떻다 논리 체계상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니까 용적률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는 제외되게 됩니다.
한편 나머지 두 가지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하고요. 피는 안전구역은 정책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많이 설치해달라 이거야. 옷은 죽을 맛이잖아. 그 다음에 피난 안전구역도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용을 관련한 규제에서는 빼주게 된다. 이런 식. 그래서 지금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정의를 했어요. 요 이제 응용 들어갔던 문제 하나 있어요. 바로 바닥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 나누기 층수하게 되면 이게 바닥 면적. 좀 오래전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 근래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주제가 한참 이슈가 됐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나왔던 문제 그거야. 어떤 대지가 있다. 좀 틀립니다. 대지가 1000제곱미터인데 이게 이제 지하 1층 100제곱미터로 하십시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하 1층 지상 3 그리고 용적률 240%를 적용한다. 대지 면적의 2.4배까지 적용한다.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을 연면적에서 포함되지 않고 3계층 까닥 뭐죠? 용적률 최대한 적용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이 3계층의 면적이 240제곱미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으로 나누면 각층 바닥 면적은 얼마? 80제곱미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관련한 문제할 때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은 주요 이슈 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험에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니까 다만 다락과 노대는 약간 변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랑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 예, 무조건 오른편 이렇게 가자고 그랬습니다. 요즘엔 잘 내지 않는데 원래 이한면적의 기본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 공정률 위로 쌓아 올리는 것으로 규정한 이때 연면적에는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간 지하층 면적이나 지상층의 용으로 쓰이는 면적, 피는 면적 이런 것은 다 세 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적용 대상물 건축물에 관한 주제고요. 나머지 좀 잡다한 얘기 가볼까요? 자, 가설 건축물. 자, 이 가설 건축물. 자, 일단 이렇게 갑니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허가 받아야 됩니다. 뒤에서 근데 공부하겠지만 이 건축물은 건축할 때 신고만 그러면 가설 건축물은 허가 대상일까요? 신고 임시로 짓는 건물은 당연히 어떻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보여놓으면서 가볼까요?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 종류 12개가 근데 이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논의하는 게 모델하우스 이런 게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 이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의 종류를 쭉 보다 보면 12개가 있는데 숫자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한번 시험에 외우셔야 됩니다. 정 1, 급 5, 비 1100 이렇게 정일 허보 비1100 사실은 천막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뭐 만약을 대비해서 경일 허보 비1100 정비용 가설 건축물 10제곱미터 이하일 때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야외 흡연실 용도의 가설 건축물 50제곱미터 이하였을 때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비닐하우스 100 이상이 됐을 때, 자, 천막 얼마? 100 이상이 됐을 때 신고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 나머지는 제한 없이 무조건 다 가설 건축물. 그래서 출때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규모 제한 없는 건 내기가 좀 그래. 나와도 다 사이드야. 정일, 허보, 비.
경일 흡보 비천백이라고 하는 것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대상 가설 건축에서 시험용으로 출제하기 좋은 이미 또 나왔었던 규모 제한이 있는 경우, 규모 제한 없는 건 신경 쓰면 안 돼. 다시 갑시다.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이 뭐가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경일 흡보 비천백 경비용 가설 건축물 10제곱미터 이하, 야외 흡연실 용도 5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천막 구조 100제곱미터 이상, 이하 이상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해서 숫자만 딱 세팅을 해줘. 경일 흡보 비천백 이게 바로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범주. 이것만 외우시면 나머지 모르는 것들은 다 나머지 신고 대상에 해당해요. 그래서 어차피 시험 문제 5개 지문 중에서 모를 얘기 한두 개 깔려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경일 흡보 비천백이라고 숫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경일 흡보 비천백, 경일 흡보 비천백, 경일 흡보 비천백 이게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바로 비교해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이게 저는 심상 20회 때 나왔던 문제이고 지금 31회 때 존치기간 얘기가 신고 대상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기로 봤을 때는 지금 나왔던 게 뭐냐면 경일 흡보 비천백 나왔었고요.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 요거 이제 27회 때인가 나오고 31회 때 출제원이 기출문제 쭉 보면서 어머 경일 흡보 비천백 돼 있네. 그럼 또 낼 수도 있고 아 난 또 다른 거 내봐야지 라고 해서 31회 때 뭘 이놈들이 냈었냐면 자 신고성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 3년 이내 원칙 안 나오겠지? 원칙은 내면 출제 오류니까. 예외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가설 건축물은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 존치시킬 수 있다. 다시 갑시다. 일반적으로 경일 흡보 비천백 등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3년 가설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얼마? 존치기간 3년 이내로 봐야 함이 원칙입니다. 차이점 나중에 볼 거야. 근데 우선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 중에서 공사용 가설 건축물 공사 현장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은 거 예를 들어서 경비용으로 갖다 놓은 거 이게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면 공사 기간이 3년이 도과가 되면 경비용 가설 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만 철거, 자 존체를 시킬 수 있다. 근데 그때까지는 철거하지 공사가 3년 넘어서 4년, 5년 되더라도 철거할 의무는 없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 경일 흡보 비천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 공사하고 전제하면 해당 공사의 완료일 그때까지 존치시켜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 더.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3년 이내이고 3층 이하인 경우만 나머지 몇 가지 요건이 있어. 나머지 신경 쓰지 마. 얘 20회 때 지금 30일이니까 12년 11년 전에 출제되고 그로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 존치기간 3년을 갖고 출제 포인트 삼았거든. 그리고 지금 31회 때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의 예외 항목을 갖고 출제가 됐다고. 그러면 비교할게.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이내 3층 이렇게 갑니다. 이게 가설 건축물에 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적용 대상물로서 우리가 논의했던 쟁점은 건축물, 그다음에 가설 건축물이란 개념을 설명을.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것이 공작물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공작물은 원래 저희가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을 공작물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미는 좀 덩치가 자 그래서 이건 숫자 2, 4, 6, 8, 30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해석은 단순한 게 2m 자, 높이 2m를 넘는 옹벽이나 담장. 논리 구조가 뭐냐면 옹벽, 담장 1.5m짜리 만든다. 그럼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내 땅에서 하면은. 근데 높이 2m 넘는 옹벽 담장은 따로 어떻다? 신고해야 된다.
최근에 신고대성 가설은 우리 2번 출제가 됐어요. 재미없지만 외우셔야 돼. 앞에서 공부했던 국토개법이라든가 도시개법 또 다른 파트 건축법 단순함계 극치야. 그래서 찾을 게 뭐라고? 담장이 나올까요? 옹벽이 나올까요? 당연히 담장이 시험에 주로 나오지. 뒤에 있으니까. 앞에 걸 위로 공부하지만 출제연도는 제일 뒤에 있는 단어. 2m를 넘는 옹벽 담장 하나 외웠고요.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6m를 넘는 굴뚝,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 높이 6m를 넘는 더럽게 긴데 철탑,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철탑. 돼? 탑 얼마? 6m를 넘는 뭐만? 광고탑만 4m를 넘는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다시요. 탑으로 통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은 기본적으로 6m를 넘었을 때 촉구 신고 대상인데 광고탑은 어떻다? 바로 4m를 넘는. 그래서 이 사료 많이 외우셨네. 하지 않았어요. 5m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건 시험 문제 못 내요. 길어서 8m를 넘는 고가수죠.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등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뭐 이런 게 나와 있네요. 고가수죠. 20년 전에 이 8m짜리 갖고 쟁점 삼았는데 지금 욕심 부리고 이 30제곱미터가 나와 있죠.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하 대표는 몇 번 보시면 따로 안 외워도 금방 눈치챕니다. 결국은 4m, 6m, 2m를 넘는 옹벽 탐장도 금방 외워.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2m고 30제곱미터를 제일 잘 외워. 네, 공부할 때부터 2m부터 읽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계속 반복 횟수가 많으니까 그만큼 잘 외워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2m 넘는 옹벽 탐장과 30제곱미터 넘는 지하 대표를 외웠다고 치고 나머지 4m 뭐라고요? 광고탑, 사광, 6탑,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철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광 6탑. 그 다음에 8m 넘는 고가수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외운 순서가 2m를 넘는 옹벽 담장,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표를 외웠다고 치고 이게 공부할 때 이것부터 먼저 읽어야 돼. 이 앞에 걸 잘 읽을 거야. 그러니까 항상 뒤쪽 걸 두 개를 캐치하는 거야. 나머지는 사광 6탑이야. 사광 6탑 끝나는 거다고. 광자 들어가면 다 4. 탑 시리즈는 광고가 확실히 외워졌던 전제에서 다 6m. 사광 6탑. 저기까지 하던가. 8조. 고가수조. 주차장. 그러면 내려가십시다.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사광. 6m를 넘는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탑. 8m를 넘는 주차장, 수조. 순서 바꿨어. 주차장, 수조. 사광, 6탑, 8주조. 이 정도면 다 거의 마스터하십니다. 2m를 넘는 옹벽 탐장,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표. 그리고 사광, 6탑, 8주조.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숫자. 이건 숫자 물어보거든. 아주 단순하게. 그 재미없다고 그랬어요. 건축공부. 대신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어가시거나 할 때는 이게 좀 재밌어. 점수가 나오니까 사광 6탑 8주조 이렇게 가십니다. 사광 6탑 8주조. 이게 신고 대상 공작물. 여기는 말 그대로 숫자만 가지고 싸움을 붙이는 데야. 응용 들어간 게 이런 식이에요. 3m의 담장. 이건 뭐가 돼? 신고 대상입니다. 그죠? 2m를 넘는니까. 나머지 외우는 방법은 사광 6탑 8주조.
주는 주차장, 그 다음에 조는 수조, 갈 때 조. 그래서 사광, 육탑, 팔주조 이렇게 가셔야 돼요.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 직접 공식을 만들어서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일 좋아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귀찮으면 사광, 육탑, 팔주조. 이 복잡 다단한 영역이 이 정도면 거의 다 소화가 되는. 이걸 무식하게 이 하나 다 한꺼번에 연락하면 안 돼요. 쉬운 건 쉽게 넘어가야 돼요. 사광, 육탑, 팔. 이게 축조 신고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건축법상 적용 대상물에 관한 주제까지 살펴드렸고, 다음 시간에 적용 대상 행위부터 이어서 설명드리도록